보험화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아닌 그 합병, 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합병의 경우에 그 주체별로 세금 문제하고 그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그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M&A, 합병, 인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합병이 할 때 각 주체별로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정리를 해 보고 실제 합병은 적격 합병이 많은데 적격 합병에 어떤 조건이 있고 이 합병에 대한 각 주체별 세금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합병의 경우에 큰 그림은 피합병법인, 피라는 것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돌아가신다고. 근데 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하는 것처럼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할 때, 합병 후에 죽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합병법, 피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원에 모두 넘기고 그 주식을 받는 현물 출자 형태가 되는 건데 자기 자산 부채를 다 넘길 때 채권, 채무, 부동산 이때 양도차손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나오는 거고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하는데 자산이 100억이고 부채가 60억인 순자산 40억짜리를 만약에 50억에 줄 경우에는 더 준 돈, 그래서 합병 매수 차손이 생기고 40억을 30억에 산다 그러면 합병 매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 합병법인의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정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주주 단계에서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문제는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피합병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이 법인이 없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산배당, 의제배당 성격으로 가세되고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개인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소득세가 가세됩니다. 그러나 합병이 적격 합병의 경우에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가세 이연을 합니다. 합병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정리된 거고 큰 흐름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법인세, 주주의 의제배당 법인세, 주식을 반납하고 새로운 합병 주식을 받는 경우, 그리고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 차손익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양도손익 법인세하고 주주 단계에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합병법인은 전체 자산을 피합병법인은 전체 자산을 합병법인에 넘기기 때문에 양도손익 법인세가 나오고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지급감 대가와 받은 것 차이가 합병 매수 차손익으로 법인세에 부담을 생깁니다. 더 주면 합병 매수 차손, 덜 주면 부의 영업권, 합병 매수 차익이 됩니다. 그리고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장부가액으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합병 매수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합병은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있으나 실무상 흡수합병이 많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하고 다음이 인수할 때 카카오가 다음을 흡수합병한 거죠. 그리고 흡수합병의 경우에도 실무상은 적격합병이 많습니다. 뒤에 적격합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피합병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사에 넘기면서 뭘로 받겠죠? 대가를 받겠죠. 현물 출자를 하면 주식을 받는 것처럼 주식을 받아서 그 주식을 기존 주주, 피합병 주주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피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손익이 생기기 때문에 각 3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고 이 받은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은 소멸이 되는 시점에 전체 자산에 대가 매각하기 때문에 각 3년도 법인세를 부담하고 기존에 만약에
이월 결손금이 적자가 나서 100억이 있었는데 합병 양도 차익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각 3년도 법인세는 없어집니다. 만약 100억이 손실이었는데 합병 매수 차익이 150억이다. 50억이 이익이 났지만 이거는 입금 불산입으로 가세 이연이 됩니다. 피합병 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받은 합병 대가와 합병 대가는 현금과 주식이 있는데 보통 경우는 현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받습니다. 만약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이 가세됩니다. 취득원가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되지만 이걸 바로 가세하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격 합병 경우에는 가세 이연이 됩니다. 이 적격 합병 요건이 어떤 거냐?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과 예국법인이 아니죠. 합병이고 합병 대가가 총 주는 금액 중에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그 80%를 3년도까지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도말 합병 득길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고용유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병 등기 1개월 전 당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 득길이 속하는 종료일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적격 합병의 세무상이 이수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피합병법인, 죽는 법인 이 경우에 합병에 대한 매매 차익이 돼서 각 3년도 법인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가세 이연이 되고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적격 합병은 합병 매수 차익이 없는데 그래도 시가로 인수한 걸 봐서 자산조정 개정을 사용해서 가세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자산조정 개정은 상각자산은 기간 동안 입금 산입을 하고 비상각자산은 처분 연도에 입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렵지만 되는 거고 주주 단계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주주 단계에서 의제배당 부분만 합병 대가와 내가 취득한과 차이에 대해서 합병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가 가세되지만 이게 가세 이연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증여세는 불공정 합병 경우에 특수관계자 여부 경우에 이렇게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가 이렇게 합병이 됐을 경우에 불공정 합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합병법인의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특수관계자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합병의 가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합병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없습니다. 합병에 대한 회계 처리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기입니다. 합병에서 주주 단계에서 배당으로 가세되는데 적격 합병은 가세 이연이 되고 적격 합병 경우에 피해 합병법인의 법인세를 가세 여부를 확인하면 되죠. 그러나 이 경우에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합병 주주는 의제배당, 현금으로 받을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가세됩니다. 이 합병이라는 것은 피해 합병법인 입장에서 아예 회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 절차는 복잡하므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되고 법무사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부담이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됩니다. 합병과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그래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적립금 조정매수의 을표의 유보와 그 다음에 자본금 적립금 조정매수의 가표의 이율 결성물 100% 승계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합병과 사후관리인데요. 합병 득길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근로 유지 조건은 3년 동안 80% 해야 되고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2년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합병 교부 시지 새로운 주식을 받았는데 그걸 2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합병법인의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그리고 승계한 고정자산 가액이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의 미사용 피합병법인이
주주가 새로운 주주들을 샀는데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는 주식을 50%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합병이 사후관리돼서 가세 이연을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단계에서 의제배당으로 가세 이연한 것을 합병의 사후관리 요건이 되지 않으면 바로 가세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병은 많이 이루어지고 신설 합병이고 적격 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해계와 그리고 세무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하시고 합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부분 합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무상 이슈 부분 그리고 합병 단계 주주들에게 각각 주체들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